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심인보 기자께서 예, 보도 제작 부분을 좀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예, 알고 예.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네, 압수수색을 하냐 비난을 무릅쓰고 네. 한 일석 뭐 한 4조, 5조 정도 될 것 예, 같은데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 뉴스타파가 검찰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너무나 눈엣가시였던 점이 가장 근본적이겠죠.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윤우진 사건 예,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윤우진 사건을 저희가 뭐 기억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도 계속 추적을 해서 결국 윤우진 씨가 저희 보도 때문에 구속이 예, 됐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제가 보도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네, 사건도 뭐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시작된 일이지만 그게 대선 후보 시절 거치고 또 대통령이 된 이제 올해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사기 사건 그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요. 처음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특활비, 검찰의 특활비, 가장 아픈 예, 치부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뉴스타파를 몇 차례 거명을 하면서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경찰 내사 보고서가 뉴스타파로 넘어가고 뉴스타파가 그걸 한번 보도하니까 그 주류 언론들이 다 따라 보도한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한 두세 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이 프레임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것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뉴스타파는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이 모든 기관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일 터지고 나서 뭐 검찰은 당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까지 정말 일사불란하게 며칠 사이에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일석 몇 조 중에 말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 저희가 9월 1일 날 이 사건이 처음 터졌는데 돌이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묵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었고요. 또 오마이뉴스에서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 해병대 예, 최수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논란. 예,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일보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VIP가 뭐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청와대 그 안보실 관계자가 전달한 이런 내용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좀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일단 지금 무마했잖아요. 정국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무마했고 또 중기적으로 보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할 때 당시 2011년에 윤석열 검사가 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네,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트리거거든요. 근데 대장동 특검에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두면 대장동 특검에서 이 부분을 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즉 대장동 특검이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이제 올 12월에 이제 이게 논의가 돼서 하면 내년 한 2, 3월쯤에는 아마 활동을 시작할 텐데 그것을 앞두고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론을 정지하고 또 이제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크게 욕을 보이고 크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뭐 함으로써 지금 다른 언론들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인용 보도하겠다고 한 언론들까지도 지금 다 수사 대상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를 노린 포석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 예. 저도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2005년에 KBS에 입사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서 좀 싸우다가 너무 지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회사를 나온 케이스인데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고요. 훨씬 그 정도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몇 배는 더 강력한 것 같고요. 그 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노태우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한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가야 지금 수준의 이 언론 탄압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 뉴스타파가 이렇게 지금 순환을 당하는 것도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도 정말 참담한데 모든 언론이 이제 이게 뭐 뉴스타파 이번 이제 보도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예. 짚어보겠지만은 일단은 그 뭐 보도 내용 논란의 어떤 그 네. 진위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진짜 특별한 어떤 그 언론사를 거의 표적 삼아서 예, 뭐 누가 봐도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정권의 아픈 부분들을 계속 보도를 해왔기 예. 때문에 야 이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이렇게 탄압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인들이 정말 이거는 연대해서 예. 대응을 하고 뭐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예. 워낙 다들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러게요. 뭐 예, 인용 보도했던 뭐 몇몇 예. 방송 뭐 바로 막 사과도 했고. 사과부터 하기 바쁘고. JTBC 같은 경우는 뭐 사과도 거짓말로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과를 또 거짓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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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조금 더 사실관계도 좀 더 살펴보고 예. 하더라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거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가서 뭐 예. 늦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언론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일이죠, 사실은. 정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언론사들이 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예. 하고 뭐 이러면 예. 이제 자료 협조 요청 뭐 이런 걸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뭐 네. 이번엔 그런 제안은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압수수색을 하는 대신에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임의 제출을 하겠다. 보통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대치를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 검찰이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이 탄압이 초기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갈 길이 멀고 또 저희는 언론사기 때문에 이런 그 허위 뉴스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보도로 맞서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를테면 이런 일에 휘말려 가지고 하다못해 저희 기자들 몇 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기라도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 허위 뉴스와 싸워가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판단으로 결국은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게 된 것이죠. 네.